네, 안녕하세요. 우리말 바로쓰기 올바른 발음과 표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찍었는데 지금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 마이크를 안 꼽고서 강의를 녹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안 먹었습니다. 소리가 없이 영상만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지우고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한 번 연습을 했으니까 두 번째 하는 강의는 조금 더 성숙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우리가 문법은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법은 문학이라든가 비문학하고는 다르게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수학을 개념을 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100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 자체의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기본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법 문제를 다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많이 풀어봐서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비로소 다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에 해당하는 자습서나 참고서는 되도록이면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출판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판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사용 교과서를 보면요, 그 교사용 교과서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더 추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학원에서는 그 인쇄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학원에 안 다니는 친구들은 그러한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파란색 글씨들을 이제 똑같이 다루어 놓은 그 교과서 자습서나 참고서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파란색 글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도 하고 시험도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 자습서나 참고서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은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가죠. 첫 번째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입니다. 여기서 음절의 끝이라고 했는데요. 음절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음절의 종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꽃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음될 때는 치읓이 아니라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죠. 부엌이라고 해서 키읔으로 썼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입 같은 것도 피읍에서 비읍으로, 쌍기역 같은 것도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중학교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배웠는데 잊어버린 친구들은요, 지금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 있잖아요. 105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기 시간은 따로 안 드릴게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자, 바로 가겠습니다. 비음합니다. 비음하는요, 비음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을 뜻해요. 그러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니었던 것이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현상을 비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음하에는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드린다면은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을 만나 이응, 니은, 미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김덕배 만나 오남이 미아리는 가다 보려나 느르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덕배하고 만나면은요, 오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김덕배하고 미음, 니은하고 만나면은 오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음학 첫 번째입니다. 김덕배 만나 오나미입니다. 김덕배가 미음, 니은을 만나면은 오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에서 기역하고 미음이 만나면은 여기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발음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미아리는이에요. 미은, 이응하고 리을이 만나면요. 이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함락 같은 경우에서 미음하고 리을이 만나면은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를 들 수 있겠어요. 이게 비음화 2번입니다. 그리고 비음화 3번은요. 가다보려나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요. 리을을 만나면은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국력이 될 때요. 기역하고 리을하고 만나고 있죠. 이렇게 기역하고 리을이 만날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력이 되는 거는요. 비음화 3번이 적용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음화 3번이 적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국역이 국역으로 바뀝니다. 국역이 국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서 이 니은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김떡배하고 미음, 니은하고 만났을 때 오나미로 바뀌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비음화 1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력은요. 국력을 거쳐서 국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국력에서 국역이 된 거는 비음화 3번이 적용된 거고요. 국역에서 국역이 된 거는요. 비음화 1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음화 4번입니다. 비음화 4번은요. 느른으예요.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면은 이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바뀌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견란이 있어요. 의견란 같은 경우에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 4번은 요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게 유음화하고 비음화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선생님, 저는 의견란이 아니라 의견란이라고 왜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일단 유음화를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비음화는 이렇게 유형 4가지가 전부입니다. 필기 시간은 따로 안 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는요, 유음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유음은 리을이에요. 리을이기 때문에 리을 아닌 것이 리을이 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음화에는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리을이 뒤에 가 있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리을이 앞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보시죠. 니은 플러스 리을의 조합일 때 이것이 리을 플러스 리을의 조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가 있죠. 신라는 니은 플러스 리을의 조합인데 실제로 발음될 때는 리을 플러스 리을의 조합이 됩니다. 한편 리을 플러스 니은의 조합일 때요. 이것이 리을 플러스 리을의 조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날이 그렇죠. 칼날은요. 리을 플러스 니은의 조합인데 실제로 발음될 때는 리을 플러스 리을의 조합이 되지요. 자, 이렇게 유음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영향을 주는 대상은 리을이거든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니은입니다.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대상과 영향을 받는 대상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뒤에 가 있죠. 리을이 뒤에 가 있고 니은이 앞에 가 있죠. 영향을 주는 대상인 리을이요. 뒤에 가 있습니다. 자,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화살표를 써보죠. 자, 우리가 글자를 읽는 방향과 같습니까? 아니면 글자를 읽는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까? 우리가 글자를 읽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화살표를 쏠 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쏴봤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글자를 읽는 방향과 반대구나, 역행적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 1번을요 역행적 유음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 유형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영향을 주는 대상인 리을이요,
영향을 받는 대상인 니은으로 화살표를 쐈을 때 우리가 글자를 읽는 방향과 같습니다. 글자를 읽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순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형을 두고서 순행적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음화는 요게 전부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는요, 받침이 디귿, 티귿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국외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굿, 이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굿이로 연음이 된 다음에 디귿하고 이가 모음 이가 만나서 이것이 국외음화된 지로 바뀝니다. 미닷 이 같은 경우에도요, 미다 디가 된 다음에 국외음화돼서 미다 지가 되고 갓 이도 갓히로 연음된 다음에 갓히로 국외음화됩니다. 붓여 같은 경우에는요, 붓혀로 연음된 다음에 부처로 국외음화가 돼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처가 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표준발음법 5항 때문에 그래요. 표준발음법 5항에서 치읓하고 여하고 만나면은 뭐 처로 발음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준발음법 5항을 보기로 제시를 해주고서 나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표준발음법 5항 때문에 부처가 부처로 발음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서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형식 형태소하고 만나면 국외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형식 형태소가 아닐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주면요. 실제 형태소일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밭이랑이 있습니다. 밭이랑이 있어요. 자, 밭이랑에서요. 이 이랑을 두고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밭이랑이 형식 형태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밭이랑 논이랑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의 이랑은 형식 형태소겠죠. 자, 이때 밭이랑에서의 이랑이 형식 형태소라면요.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밭이랑은 밭이랑으로 연음된 다음에 밭이랑으로 국외음화됩니다. 반면 실제 형태소일 때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랑이 실제 형태소일 때는요, 뭐 반이랑을 뭐 이렇게 갈았다, 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랑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 형태소로 쓰였을 때는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밭이랑이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고요.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비음화 1번이 적용돼가지고 밭이랑이 됩니다. 자, 요컨대 이렇게 됩니다. 밭이랑에서의 이랑이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요, 최종적인 발음이 밭이랑이 돼요. 반면 밭이랑에서의 이랑이 실제 형태소일 경우에는요, 최종적인 발음은 반이랑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기서의 이랑이 형식 형태소로 쓰였구나, 실제 형태소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군요. 여기서 유음화하고 비음화 4번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구분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니은 플러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는지, 니은 플러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는지, 니은 플러스 리을이 리을로 바뀌었는지만 판단하시고요. 리을로 바뀌었으면은, 아, 이거 유음화가 적용되었군. 아, 니은으로 바뀌었으면, 아, 이거 비음화 4번이 적용되었군.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 바뀐 결과값을 보고 그 결과값만을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값을 판단하셔서 그 결과값만을 보고서 이것이 유음화인지 비음화인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이거 의견란이 아니라 의견란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저는 어떡하죠?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문법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고등학교 문법에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 비음화 4번 느른에 해당하는 예시로 의견란이 있고, 의견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견란이라고 발음을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외음화 했고요. 자, 계속 갑니다.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는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덕배 구두버섯조. 다시 말해서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나면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다는 거. 아, 여러분들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끄뜨버섯조라고 하겠습니다. 끄뜨버섯조가 되는 겁니다. 자, 김덕배 구두버섯조입니다. 비읍하고 기역이 만났을 때 기역이 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역하고 디귿이 만났을 때 디귿이 띠읒이 되는 거고요. 국밥. 어제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기역하고 비읍이 나왔을 때 비읍이 삐읍이 되는 거. 이것을 김덕배 구두버섯조. 된소리 대기 유형 1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된소리 대기 2번 유형으로 남한 구두사조가 있습니다. 니은 미음이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을 만나면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껴안 고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하고 기역이 만나고 있죠. 니은하고 기역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역이 끼역이 됩니다. 담따 같은 경우도 미음하고 디귿이 만나고 있을 때 이 디귿이 띠읒이 되고요. 미음하고 지읒이 만나고 있을 때 이 지읒이 찌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소리 대기 유형 2번입니다. 한편 된소리 대기 유형 3번입니다. 3번은요, 롤사다조예요. 그래서 리을하고 시읒, 디귿, 지읒이 만나면은 이것이 쌍시읒, 쌍디귿, 쌍지읒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리을하고 디귿이 만났을 때 디귿이 쌍디귿이 되고, 실수는 리을하고 시읒이 만났을 때 시읒이 쌍시읒이 된다. 열정도 마찬가지로 쌍지읒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요겁니다. 이 1번, 된소리 대기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김덕배하고 구두버섯조가 만나면요, 언제든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김덕배하고 구두버섯조는요, 하여튼 김덕배하고 구두버섯조가 만나기만 하면은 된소리 대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면 남한 구두사조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하고 구두사조가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된소리 대기가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만 일어나냐면요, 용언의 활용형일 때만 일어납니다. 용언의 활용형일 때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닐 때는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를요, 우리는 신고를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로 할까요? 용언의 활용형으로 해보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라고 해봅시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써드릴게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신고는요, 신고로 발음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 신을 신고에서의 신고는요, 용언의 활용형이거든요. 용언의 활용형이 맞거든요. 그래서 새 신을 신고에서의 신고는 용언의 활용형이 맞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
니은하고 기역하고 만나서 쌍기역이 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음은 신고가 되는 겁니다. 신고. 반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할 때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할 때 이 신고는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닙니다. 그냥 명사죠. 요거는요 용언의 활용형이 아닙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신고가 아니라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이것이 용언의 활용형이냐 활용형이 아니냐에 따라서 신고로 발음되기도 하고 신고로 발음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편 그 롤 사다조 된소리 대기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도요 한자어일 때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한자어가 아닐 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된소리 대기는 요게 전부입니다. 계속 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편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필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은요, 의 탈락하고 동음 탈락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의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의가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에서 크하고 어서가 만나면은 앞에 있는 어간의 의가 빠져서 어서가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커서가 됩니다. 칠어도 마찬가지죠. 칠어에서 의가 빠져서 칠어가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칠어가 되는 거죠. 한편 도움 탈락은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 플러스 아서일 경우에는 어간에도 아가 있고 어미에도 아가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아가 탈락하고 합쳐지면서 가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간에 있는 아가 빠지는 건가요? 어미에 있는 아가 빠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것이 빠지는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문법 수준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서는요, 이거 어간에 있는 그 모음이 빠지는지, 어미에 있는 모음이 빠지는지를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어간에 있는 게 빠지는지, 어미에 있는 게 빠지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서어라도 마찬가지죠. 어간에 있는 그리고 어미에 있는 어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빠지고 합쳐져서 설화가 되는 겁니다. 자, 모음 탈락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 탈락으로 넣고서 두음 법칙 중에서 교체도 있다, 교체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두음 법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두음 법칙은 처음부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니은,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예시는 그냥 필기를 그냥 보시면 돼요. 필기를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는 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일, 낙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쓰죠. 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레일, 낙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저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하세요. 감춰주신 거는 111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북한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계속 갑니다.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는요,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하고요,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만나면은 그 두 모음끼리 충돌하잖아요. 그 모음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반모음 이가 덧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피어 같은 경우에 이하고 어가 만나서 모음끼리 충돌하잖아요. 모음끼리 충돌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반모음 이가 덧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모음 이하고 어하고 더해지죠. 반모음 이하고 어하고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중모음 여가 돼요. 그래서 피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음할 때 피어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요. 피여라고 발음을 해도 됩니다. 아니오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서의 이, 아니오에서의 오가 합쳐지기 때문에 모음이 충돌되고 그 모음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모음 이가 덧붙습니다. 반모음 이하고 오하고 덧붙으면요. 반모음 이하고 오하고 덧붙으면요. 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발음을 할 때 아니오라고 발음하기도 되고요. 아니요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표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하셔야 돼요. 표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 아니오에서의 오는요, 종결 어미입니다. 어미인 반면에 아니오에서의 요는요, 어미가 아니라 보조사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거센소리 대기입니다. 거센소리 대기라는 말보다는요, 히읗 축약이라는 말에 좀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히읗이 구두버저하고 합쳐져서 쿠투퍼처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얗게가 하얗게, 파랗다가 파랗다, 좁히면이 좁히면, 좋지가 좋지, 이런 식으로 발음,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히읗 축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시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냥 교과서에 필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강의를 더 찍어서 올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